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대담 진행을 맡은 신혜지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보령 서천 지역구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특히 보령 서천 지역구는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2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과연 후보들별로 어떤 야심찬 공약을 준비하고 보령 서천을 이끌어갈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령 서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의 나소열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5대, 16대, 20대 총선에 이어서 국회의원의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그만큼 각오도 남다를 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비상한 각오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2번의 국회의원에 낙선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저한테 군수를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천군 발전을 위해서 진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우리 군민들이 3번 저한테 군수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수를 마치고 또 2년 만에 보령 서천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아깝게 제가 떨어졌죠. 그런데 그 떨어진 이후에 또 저한테는 청와대 초대 자치분권 비서관 그리고 그 이후에 충청남도 정무 그리고 문화체육 부지사라는 또 타이틀을 대통령과 또 도지사께서 주셨어요. 저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 군민들, 보령 시민들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낙후된 보령 서천의 부흥을 이끌어서 꼭 우리 보령 시민, 서천 군민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보령 서천 지역구 통합으로 공약 발표나 정책 추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두 지자체를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요? 네. 보령 서천은 이제 우리 충남 쪽에서 봤을 때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과연 우리 보령 서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그 변화를 잘 못 느끼고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보령 서천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천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군수 때 우리 군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장항생태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생태원, 해양생물 자원관 이거를 토대로 이제 생태, 바이오 그리고 해양 바이오 이쪽에 어떤 전문 특화된 신성장 동력을 저희들이 그때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새로운 기업들, 연구소, 대학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세계적인 생태 해양 바이오의 어떠한 특구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저희들이 꿈이었는데 제가 한 이후에 물론 기업 유치 일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생태와 해양 바이오에 특화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령은 요즘 화력발전소 폐쇄가 일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보령 화력발전소를 뭔가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기존의 화력발전소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의 자동차 튜닝이나 특장차 사업을 새롭게 좀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령이 해양 관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해양 관광 그리고 해양의 전통적인 산업들 있잖아요. 해삼 이런 단지라든가 수산 가공 단지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새롭게 뜨는 해양 치유 산업을 좀 더 육성한다라면은 보령의 미래도 새로운 비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보령 서천의 현안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또 마련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번 또 총선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역할까지 이렇게 맡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령의 현안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 이제 보령 1, 2호기 폐쇄 문제가 아주 현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1, 2호기가 폐쇄됐을 때 물론 미세먼지나 이러한 것을 요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했던 것보다 몇 년을 앞당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지역적으로는 거기에 고용된 인력이 감소할 가능성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불이익, 부작용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충청남도 이제 문화체육부지사로 있을 때 계속 우리 충청남 양성조 지사님이나 청와대 그리고 산자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이걸 폐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폐쇄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서천의 현안 사업 같으면은 물론 이제 장항산업단지에 기업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이제 과거 서천 화력 발전소 그 폐지된 곳의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동백정 보원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300실 이상의 리조트를 건립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과거에 제가 군수였을 때 중부발전과 이행 협약서를 쓴 바가 있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과 연동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저희 서천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서천군은 인구, 경제, 청년 등 모든 사회 지표가 좀 밑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인구 5만 선도 붕괴가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과거에 서천군도 물론 막 15만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농촌, 시군의 모든 문제가 거의 비슷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풀어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해서 지금도 수도권에 많은 공공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내려보내고요. 제가 이제 충청남도 부지사 때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었거든요. 혁신도시가 없었던 이유는 세종시라는 그 도시가 충남권에 있는데 혁신도시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초기에 충청남도의 혁신도시가 빠졌는데 애초에 세종시는 사실 충청남도의 하나에 속한 자치시였는데 이게 나중에 위상이 바뀌어가지고 자치시가 아니라 독립된 광역시로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는 인구, 면적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부지사로 있었을 때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아서 이걸 갖다가 청와대 그리고 국회, 중앙부처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충남 혁신도시 유치 TF 단장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도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공공기관이 내려오면은 더 좋은 기관을 또 우리 충남에 유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천 같은 데는 그러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서천은 생태 산업 연구 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생태 산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좋은 기업, 핵심적인 기업을 끌고 오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만약 우리가 생태 그리고 해양 바이오에 핵심적인 산업 단지로 만들 수만 있으면은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연구소나 대학 뭐 아니면은 기타 다른 공공기관까지 많이 들어오면서 단기간 내에 막 급격히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10년, 20년 지나면은 서천은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모습을 저는 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중소 상공인들 비롯해서 기사분들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또 많은 분들이 생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음식점 아주머님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 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긴급 뭐 지원금을 통해서 좀 일시적으로라도 해소되고 좀 더 소비가 진작돼서 지역 경제가 파국을 만드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진짜 좀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국정, 도정, 군정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풍요로운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인맥을 통해서 우리 서천과 보령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나소열 잘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보령 서천지역구의 나소율 후보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보령 서천지역구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김태형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다를 각오 전달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번 선거는 제가 국회의원 3선을 도전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리고 또 이 4년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가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그런 갈림길의 선거다.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2년 반 동안 뭐 경제면 경제, 또 정치면 정치, 외교 안보면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망가뜨리고 그렇게 실정을 많이 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바로 잡는 그러한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이 된다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령 서천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초선은 이 군대로 말하면은 소위, 중의, 대위의 위관급 장교가고 재선을 하게 되면은 소령, 중령, 대령하는 영관급 장교 그리고 이제 삼선을 하면은 이제 이 장성, 별을 다는 것과 같은 이 국회 내에서도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역할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문율처럼.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재선일 때는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선이 되게 되면은
이제 원내대표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총괄해서 뭔가 리더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저희 지역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수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삼선이 이 장선과 같고 이제 또 그만큼 역할과 또 권한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과 권한을 활용을 해서 우리 서천보령에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이 서천보령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삼겠다 하는 저희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 보령하고 서천이 이 지역구가 통합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약 발표라든가 정책 추진에 좀 까다로움이 있었을 텐데 네. 좀 어떻게 두 지자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보령하고 서천이 그 추구하고 원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틀려요. 조금씩은 틀린데, 이 서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그 이루어진 편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적고,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인프라는 보령 같은 경우는 아직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서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서천이라는 이 그릇에 뭘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거는 부분들이 이제 서천은 지금 폴리텍대학 그 유치를 했는데 그 폴리텍대학이 확실하게 지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완성하는 이 부분, 그리고 또 이 지금 장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단계가 이제 완공을 해서 이제 기업 유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지역 경제에 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고민들. 그리고 지금 생태원과 자원관이 있지만은 이 머무르는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무르는 관광을 만들려면은 저는 송림지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그 서천의 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머무르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서천은 백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 전통이 있는 이 문화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보존하고 하는 이 속에서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농촌 지역이 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서천과 보령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도로, 철도, 항만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관광객이 오고 싶어도 뭐 이 저 교통 사정이 안 좋으면은 잘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오고 싶어도 이 저 도로 사정이 안 좋고 철도 사정이 안 좋으면은 물류 비용이 비싸니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개발 시대 때부터 이 보면은 경부선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부철도, 이 그 축에 다 도시가 형성되고 또 경제가 발전을 한 거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8년간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안에 뭘 담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보령 같은 경우도 보령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령과 서천이 좀 다른 점은 있지만 똑같이 이 농촌 동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저는 미래에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응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지금보다는 이 품격이 이제 하나 높은 그런 형태로의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우리 보령 서천의 현안
혼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뭐 대책이라든가 또 우리 후보님께서 3선에 성공을 하신다면 또 어떤 역할을 맡으실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 주말이면은 꼭 그 저희 지역구인 서천 보령을 찾았고 또 민원인들께서 주말을 이용해서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듣고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기산이라든가 아니면 마산이라든가 이런 체육관 시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마서의 이 복지관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선거 끝나면은 또 저한테 기회를 주어지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가 서면에 이제 이 송전탑 지중화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부분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 어촌이 발달하면서 또 이 수산업을 하는데 사실 어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저는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장산단에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을 유입을 많이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인 큰 문제고 또 지역적이고 작은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 역할이고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 서천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서천군은 인구, 경제, 청년 등 모든 사회 지표가 밑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5만 선 붕괴도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또 특단의 대책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런 작은 군 단위들 같은 경우가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없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이러한 그런 대외적인 그런 환경 여건이 있을 때만 어디 사탕 발림 미수덕에 이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서 지금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서천은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 유치할 부분들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폴리텍 대학 유치를 해서 또 젊은 대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또 이 고등학교하고 또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에 이 직장을 선택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출신 청년들이 고향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천혜의 그런 관광 자원들을 활용한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된다면은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서천을 인구를 10만을 늘리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인구가 조금 더 늘리면서 이 어린아이와 그다음에 청년과 장년과 노년들이 함께 비슷한 분포 속에서 비율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고 또 삶의 질이 높은 이러한 형태의 뭔가 이 도시로 또 이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 보령 우리 시민과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이 김태흠이냐 아니면은 상대 누구냐 이런 선거가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다 생각을 하셔서 지역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저 김태흠을 선택해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폭조와 오만과 독주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나라, 그리고 또 이 경제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한테 맡기면 경제가 폭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시고 또 고려해서 이 김태흠을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보령 서천 지역구의 김태흠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4.15 총선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